그동안 정이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빛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야외 자연에서 아니면 실내에서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 빛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이 플래시를 이용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인물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빛은 자연의 빛, 즉 태양빛을 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의 빛,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인공의 빛은 가장 이 인공의 빛으로 많이 쓰는 거는 플래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만 적절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보다도 더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한낮에는 플래시를 뭐 많이 쓰는 경우는 없지만 해가 질 무렵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사용하면 이 보는 사진처럼 비교적 좋은 그런 느낌을 사진을 주게 되거든요. 만약에 플래시를 안 썼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고 이 고기 잡는 이 아주머니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적절한 밝기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사진이 좀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좀 해가 질 무렵 좀 어둑구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하늘이 밝잖아요, 그죠? 하늘이 이렇게 밝은 상황에서는 플래시를 안 쓰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노출 부족이 되기 때문에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강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4m 정도에서 외장 플래시를 이용해서 이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보통 뭐 한 이제 1m부터 최대 20m까지 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이제 가이드 넘버라고 그러는데 그 가이드 넘버가 좀 큰 한 60이나 40 정도 되는 거는 15m, 한 20m까지 빛이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가이드 넘버 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망원 렌저 200mm까지도 사용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빛은 이제 거리에 반비례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빛이 다 도달했다는 이야기죠. 이 아주머니 있는 데까지는 한 4m 정도까지는 빛이 도달한 부분은 이 수면도 아주 밝게 나왔죠. 그리고 덕분에 이 반영된 이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이게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도 플래시 불빛에 반사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플래시를 안 썼으면 이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아줌마는 여기까지는 빛이 안 가니까 그냥 좀 어둡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해가 질 무렵이나 매직아웃 때 이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면 확실히 좀 더 좋은 사진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플래시의 기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캐논에서 나온 가장 좋은 최신 렌즈더라고요. 최신 플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데 이제 이 플래시 기능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와 이 플래시가 발광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서로 동조해서 제가 원하는 대상의 밝기를 적절한 밝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카메라와 동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카메라 셔터 속도와 동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조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동조란 말은 너 나한테 내 말에 동조해? 이러면은 소위 말하는 뜻을 같이 한다. 또 아니면 그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FM 라디오도 있잖아요. FM 라디오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제 뭐 CBS를 듣겠다. 그러면 CBS에 맞는 주파수가 있죠. 그죠? 그 주파수의 채널을 딱 맞춰야 방송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걸 동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TV도 예를 들어서 MBC를 보겠다. 그러면 11번으로 이렇게 맞춰야 외부에 있는 전파하고 그 TV하고 채널하고 동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밝기를 표현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는 대부분 다 ETTL 방식으로 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함님도 그렇고 포함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고 미미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기 이한일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게 ETTL 방식이거든요. 이걸 뭐냐 하면 이게 잘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evaluative through the lens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렌즈를 통과한 어떤 그 빛을 평균값으로 내어 가지고 이 플래시 빛을 이제 그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플래시 기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M 모드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카메라 모드 보면 기본적으로 ETTL 방식만 설정을 해 놓으면 카메라와 플래시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빛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 카메라는 요즘 보면 이제 카메라 이 안에 이제 그 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운서 시키는 각도별로 바운서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캡 역할을 하는 이 앞에 살짝 가리는 이런 이제 막도 있거든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빛을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외장 플래시도 있고, 또 일부 미러리스 카메라나 니콘 카메라 좀 약간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팝업 플래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사진 찍어도 되고, 이제 이 가이드 넘버라고 있는데 보통 이걸 이제 G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 넘버는 보통 이제 빛이 도달하는 이제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 넘버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플래시 불빛이 도달하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에 가이드 넘버 60인 이제 이 앞에 있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이제 조리개 값은 보통 4.0이나 5.6으로 하는데 이 조리개 값으로 이 6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0 나누기 4 하면 이거는 이제 15m까지 빛이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ISO 100일 때, 만약에 이제 ISO 이때 200으로 하면 이거는 15m가 아니라 한 20m나 25m, 최대 30m까지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건 또 이제 촬영 거리하고 그 다음에 촬영 거리에 따라서 조르개 수치도 이제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GN60이다 그러면 60인데 내가 이제 촬영 거리를 이렇게 저기 얼마로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촬영하냐고 이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5m 거리에서 내가 촬영한다 그러면 저걸 60 나누기 5로 하면 1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5 하면 60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런 이제 플래시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플래시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 원리를 가이드 넘버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이 조사각이라고 있는데 이 조사각은 이제 이거는 초점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넘버 60이면 제당 이렇게 이제 200mm 초점 거리를 가진 우리 망원 렌즈 보통 200mm 2470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다 70에 200mm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200mm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풀 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5mm 초점 거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광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약 200mm 망원 렌즈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이드 넘버가 뭐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200mm 초점 거리를 가진 망원 렌즈에서는 거기까지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뭐 100mm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패널 없이도 최대 넓게 20mm 초점 거리를 가진, 20mm는 상당히 이렇게 좀 광각이거든요.
이 광각에서도 이렇게 주변부 비네팅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 같은 데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이 가이드 넘버가 그거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야 넓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수십 명의 단체로 사진을 찍으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가이드 넘버가 한 80이나 100 정도 돼야 이렇게 주변부까지 다 선명한 그런 사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많이 단체 사진 찍어도 뭐 10명, 2열로 서면 그죠?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보통 가이드 넘버 한 40이나 60 아니면 30 정도 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 넘버를 어디다 표시했나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명 그 설명서를 찾아보면 그에 가이드 넘버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사용할 때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빛은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굴절되면 될수록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외의 빛보다는 이 실내의 빛이 훨씬 더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빛이 태양에서 구름을 통과해서 저런데 이제 어떤 반사돼 가지고 이 실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빛은 많이 이제 이렇게 꺾일수록 저기 이제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이 바운스 어댑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운스 어댑터가 이제 이 플래시 앞에 씌우는 이것 있죠. 이것도 어댑터니까 이걸 하면 여기서 빛이 한 번 더 반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어댑터만 하나를 끼워도. 그리고 어댑터를 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운스 천장을 향해서 실내 같은 경우는 천장을 향해서 바운스를 켜주면 빛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바운스를 끼면 기본적으로 바운스 캡을 씌우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빛이 부드러워진 상태다가 한 번 더 천장을 올라가서 꺾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바운스 캡은 꼭 이렇게 좀 씌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 플래시가 알아서 빛의 광량을 조절해 주거든요. 조금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바운스를 해주면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바운스된 빛 자체는 눈동자에 반사가 되면 이 아이 캐치 라이트가 또 생깁니다. 아이 캐치 라이트는 아시죠? 우리가 빛이 눈동자에 반사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컬러 필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래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빛 있죠. 그러니까 주광의 어떤 그런 이제 빛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물이 나오는데 내가 인물을 조금 더 따뜻한 표현, 그래서 노란색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컬러 필터가 파란색 필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필터라는 거는 우리 색온도와 마찬가지로 항상 반대색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터는 파란색 필터를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 반대로 이 사람의 얼굴을 약간 푸르스름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필터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저런 필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좀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아셨죠? 이게 플래시 빛을 부드럽게 해주는 바운스 어댑터와 같이 사용해 보자. 이런 것도 좋고요. 자, 이제 이 플래시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개를 보면 이 플래시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은 맑은 날 정오의 빛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특별한 색이 끼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원래 있는 그 색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도
인물, 특히 얼굴을 자연스러운 색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역광 상황에서 배경과 인물을 같이 적절한 밝기로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프리카 이제 케냐의 그 오지 마을에 가보니까 한낮에 굉장히 이렇게 태양도 뜨겁기도 하고 빛이 또 강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 눈동자도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진한 그림자가 이렇게 또 이제 비쳐 있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오두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여기는 뭐 조명 시설도 없고 겨우 이 정도에서 빛이 아주 이렇게 좀 스며드는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블레시를 쓰니까 이 인물들도 그렇고 이게 좀 좁은 지역이니까 이 인물하고 뒤에 배경까지도 아주 밝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어두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감도를 많이 올려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플래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팝업 플래시나 작은 소형 플래시를 써도 괜찮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실내 이제 거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온 그런 렌딜레족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야외 노천에서 이제 이런 예배를 보더라고요. 야외에서. 근데 바깥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이쪽은 거의 이제 어두운 역광 상태니까 플래시를 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그런 이제 공간, 실내 공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천막만 쳐놓은 그런 이제 야외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은 좀 어둡고 저 바깥쪽은 밝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밝게 나오고 이 바깥까지는 빛이 도달 안 하니까 이제 이거는 좀 더 환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우리가 해가 질 무렵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이때는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 저 쿠막 동조 모드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 때로는 약간 석양이 아주 멋있죠. 이럴 때 이 석양하고 이 인물을 거의 비슷한 밝기로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카메라 후막 동조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석양이 아주 아름다울 때 보통 일반 동조 모드로 촬영을 하면 이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도달한 범위가 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저 뒤에 하늘까지는 빛이 도달 안 하잖아요. 어떤 플래시라도.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인물들은 환하게 나오는데 저 배경은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시를 쓰면 이 플래시 빛 자체가 이런 눈동자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좀 눈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이제 사진이 되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빛이 비추게 되니까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 캐치라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캐치라이트 효과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생생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맑은 날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또 흐린 날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또 실내에서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시 동조 모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조라는 것은 이 카메라 셔터 속도와 플래시 빛의 지속 시간을 일치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고속 동조 모드는 60분의 1초에 이제 거기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25분의 1초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200분의 1초에 어떤 이제 카메라 셔터 속도와 플래시의 그 빛이 이제 동조하는 그 시간이 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플래시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분의 1초에 많이 이제 동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60분 1초만 해도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거든요. 1초를 60분을 60단계로 세분화시켰으니까 아주 이 60분 1초도 빠르고, 근데 200분 1초는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죠. 이제 셔터는 순간적으로 그냥 착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셔터 불빛도 빠르게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낮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야외에서 아주 맑은 날, 그리고 해가 쨍쨍한 그런 날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고속 동조 모드로도 많이 쓰거든요. 고속 동조 많이 쓰고, 이런 실내에서는 보통 60분 1초 모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흐린 날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125분 1초, 이게 많이 동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수동으로 쓸 때는 그 플래시 제어 모드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되고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실습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살짝 저속 동조 모드, 그러니까 이때는 셔터 속도가 한 60분 1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조 모드를 이용해서 쓴 거고,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불빛을 받아서 밝게 나온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카메라 원래 노출값 있죠. 그러니까 노출값으로 찍힌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쓸 때 플래시가 좀 이렇게 높고 외장 플래시 같으면 괜찮은데, 이 아래쪽 부분에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왜 생겼을까요? 그 그림자인가요? 그림자를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보통 이제 이 플래시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팝업 플래시, 이건 팝업 플래시로 사용해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후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팝업 플래시나 소형 플래시를 쓸 때는 후드를 빼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후드에 있는 그런 이제 그림자고, 그래서 뭐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한 이제 125분 1초 한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낮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한 125분 1초 정도의 또 동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찍으면 이 친구의 한낮이니까 얼굴에 그림자도 많이 지고 또 인상도 좀 자연스럽게 좀 얼굴이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근데 플래시를 틀으니까 이렇게 좀 밝게 나오고, 또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빛이 너무 좀 반사가 돼가지고 이런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도 있긴 한데, 이때는 뭐 팝업 플래시나 소형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좀 줄여주는 그런 소프트 캡이나 이런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은 조금 약간 번들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났습니다. 자, 이 사진도 참 좋죠. 이 사진도 보면 선제도 찍은 사진인데, 이 보통 이제 이 저녁 무렵에는 여러분들 사진 찍어 보시다 알겠지만, 석양 무렵이나 아니면 이제 매직아워가 다가오는 이런 시점, 해가 진 다음에는 셔터 속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보통 한 30분 1초, 뭐 감도를 많이 해준다 그래도 뭐 한 30분 1초, 20분 1초, 또 아니면 뭐 60분 1초, 뭐 40분 1초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저속 동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분을 1초에서 30초까지 플래시 빛이 동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저속 동조로 하면 이제 30분 1초에서 거의 한 1초나 2초, 뭐 한 5초나 10초 정도, 여기까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저속 동조 모델에서 거의 아마 30분 1초 정도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기까지는 플래시 불빛이 도달해서 더 찍은 거고,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카메라의 노출값이 있죠. 그러니까 ISO, 그 다음에 조리개값, 셔터 속도에 의한 노출값을 찍힌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잘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플래시가 없었으면 그죠. 이 뒤에 배경은 검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만약 적절한 밝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게 노출 측강을 하면 이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나오지만 이 부분 어둡게 나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 얼굴이나 아니면 어두운 부분, 이 바지 부분에 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찍으면 이 부분은 적절하게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원래 밝은 부분이니까 더 환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작은 플래시라도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저속 동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특히 저속 동조 모드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배울 때 또 이제 이런 거를 좀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배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카메라는 이제 렌즈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지 센서까지 빛을 최종적으로 닿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셔터입니다. 셔터. 근데 이 셔터는 아주 고속으로 움직이게끔 또 할 수 있고 또 아주 저속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주 고속 셔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셔터막이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셔터막이 보통 다 두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셔터를 누르는 순간 두 장의 셔터막 중에서 먼저 이렇게 열리는 막을 선막이라 그러고, 또 두 번째로 닫히는 막을 후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막과 후막 그 사이에 셔터 속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저속 동조 모드를 하고 여러분들 카메라 안에 보면 이제 그 플래시 제어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선막이냐 후막이냐 리어냐 프론트냐 이제 이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면 만약에 이제 선막으로 내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저속 동조는 다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이제 예비 발광을 해서 빛을 조그맣게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발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막 동조란 말은 카메라의 셔터막의 첫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 플래시가 본 발광을 합니다. 빛을 강하게 이겨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이 닫히기 직전에 예비 발광, 빛이 약하게 이렇게 또 발광이 한 번 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차에 의해서 이런 살짝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후막 동조로 말은 이제 선막 동조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막의 선막이 열리는 순간 예비 발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인 후막이 닫히기 직전에 본 발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대상을 비교적 저속으로 찍을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막 같은 경우에는 선막 동조를 한다 그러면 이 주 대상보다도 여기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움직임이 표현이 되고, 이 궤적 자체가 후막 동조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보다도 오른쪽에 이 궤적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막보다는 후막 동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어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일 때 이런 이제 후막 동조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선막 동조 기법으로 해서 플래시를 틀으면 본 자동차보다도 앞쪽으로, 즉 왼쪽으로 이제 거기 궤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궤적이 앞에 있고 차가 뒤에 있으니까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후막 동조 기법으로 찍으면 이 왼쪽에 자동차의 본 모습이 있고, 그 자동차 오른쪽 뒷부분 쪽으로 이 움직이는 그런 궤적이 나타나도 빛의 궤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차는 대부분 보통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달리는 개념이 많으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죠. 이제
선막 동조는 셔터막이 열린 직후에 본 발광을 하고 빛이 강하게 발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셔터막이 닫히기 직전에 예비 발광. 그래서 이 궤적이 이제 이 궤적 뒤로 이쪽의 궤적이 이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 뒤쪽으로 이 본 이미지가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 후막 동조는 이제 그 반대인데 이제 셔터막이 처음에 이제 후막 동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에는 예비 발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본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의 궤적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속 셔터일 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막동 이런 저속 동조 모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60분의 1초에도 뭐 쓸 수 있고 125분의 1초도 저속 동조 모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125분의 1초는 아주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이 움직임이 잘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30분 1초 미만.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건 한 50분 1초나 60분 1초는 가능하긴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런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또 춤을 추는 장면, 또 사람들이 차에서 탁 내리는 순간 있죠. 그때 한 1초나 0.5초로 찍으면 움직임이 쫙 표현이 됩니다. 그때는 선막보다는 구막 동조로 찍으면 궤적이 뒤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차에서 내린다는 그런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조정을 어떻게